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에서 구축되는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AI 컴퓨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더 높은 성능, 효율성, 그리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 클라우드 공급업체, 칩 설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신 기술과 광범위한 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코리아 정성훈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코리아 정성훈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전자신문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암한국지사에서 암 기술과 제품의 전개 및 활성화에 대해 2006년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오토모티브,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제한된 전력 비용 하에서 최고의 성능 및 효율성을 위한 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및 다양한 분야에서 암 기반 이기종 컴퓨팅 시스템 디자인 전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암이라는 회사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암사는 선도적인 글로벌 IP 공급업체로서 암의 기술과 제품은 사람들의 삶과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컴퓨팅 및 데이터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의 고성능, 고효율 프로세서들은 총 2,500억 개 이상의 칩에서 인텔리전트 컴퓨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암의 기술은 디바이스 및 데이터 플랫폼과 결합되어 고객사의 실질적인 사업 가치 창출 후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상무님 오늘 웨비나 주제인 암에서 구축되는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발표에 앞서서 짧고 쉽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컴퓨팅 인프라를 주도하는 트렌드를 위한 CPU부터 시스템 수준까지의 암의 기술과 강점 그리고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암 기술이 탑재된 솔루션이 어떻게 활용되었고 왜 빠르게 전개되는지 주로 파트너사들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암코리아 정성우 상무님 발표에 이어서 본 세션에서는 게스트 스피커 SK텔레콤 이동기 담당님께서 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동기 담당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이동기입니다. 이러한 웨비나 기회를 주신 전자신문과 암코리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기술, 솔루션, 제품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통신망과 와이파이와 같은 이기종 네트워크의 통합, 네트워크의 지능형 진화, 통신망의 가상화나 클라우드화와 같이 통신망 인프라의 진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암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SK텔레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 네오버스 기반 프로세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이동기 담당님께서 공유하는 인사이트 또한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두 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간의 Q&A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 후에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암에서 구축되는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웨비나의 첫 번째 파트는 암에서 구축되는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라는 제목 하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메가 트렌드 및 챌린지에 대한 암 네오버스 솔루션의 밸류 포지셔닝과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즉 탑티어 클라우드 파트너사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ARM 네오버스 솔루션의 구체적인 장점 및 비즈니스적 강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ARM사의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ARM사는 선도적인 반도체 설계 IP 공급 업체이자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리딩하고 제안하는 솔루션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ARM사의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 디자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컴퓨팅 디바이스가 지금까지 250빌리언 즉 2,500억 개 이상 출하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300억 개 가까운 ARM 디바이스가 출하되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아주 티니한 센서부터 슈퍼컴퓨터 프로세서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ARM IP 및 ARM 에코시스템 기반의 솔루션은 시장에서 검증되고 신뢰 가능한 기본 요소들로 파트너사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70%가 ARM 기술이 장착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컴퓨팅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ARM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래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서 몇 가지 명확한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AI 등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 및 리치한 컨텐츠로 인하여 데이터 소모 규모는 폭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까지는 총 175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ustainability, 즉 지속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중 3%가 인프라스트럭처에 소모하고 있고 끝없이 증가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생각해보면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는 결국 에너지 이피션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지속 가능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폭발적 규모의 데이터 소모를 지원하면서 지속 가능한 확장을 생각해보면 일반적 기성 제품만으로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앞에서 예상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트렌드 및 챌린지를 고려하면 ARM 네오버스 기반 컴퓨터 플랫폼은 매우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의 향상입니다. 다양한 워크로드의 전반적 성능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X86 대비 이미 저희 네오버스 솔루션이 서비스 기준의 가상 코어 및 가상 머신 수준에서 그 성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의 절감입니다. 같은 양의 컴퓨팅을 위한 리소스를 투입했을 때 X86 기반 서비스 인스턴스보다 ARM 네오버스 인스턴스가 더 저렴함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생각하면 X86 기반 서비스 대비 적은 전력 소비의 ARM 기반 서비스가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려 줍니다. 이 하나하나가 뚜렷이 구별되는 장점이며 이 장점들은 서로 연결 결합되어 파트너사의 비즈니스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년 전 네오버스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RM 네오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업계를 위해 새로운 수준의 성능과 효율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라인업이자 솔루션 그리고 브랜딩입니다. 2029년 네오버스 런칭 후 지금까지 총 6개의 CPU를 출시했습니다. 업계를 리딩하는 뚜렷한 퍼포먼스와 이피션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신 X86 대비 30% 이상의 퍼포먼스 퍼 와트를 제공하고 인터저 워크로드 경우 90% 이상의 좋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오버스 CPU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성능과 최적의 TCO를 위한 V 시리즈, 동일 전력 대비 나은 성능을 지향하는 N 시리즈, 최고의 처리 효율성의 E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신 네오버스 CPU는 X86 경쟁 제품 대비 45%까지 앞서는 와트당 퍼포먼스, 즉 뛰어난 이피션시를 선보이고 있고 가장 뛰어난 성능의 네오버스 코어는 가장 최신 경쟁 코어 대비 15% 넘는 정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네오버스를 채택한 고객사들이 다양한 CPU 개수로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128개, 144개 등 타켓 세그먼트에 적합한 제품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전력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적합한 최고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저희 ARM 네오버스 고객께서 진적으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네오버스 솔루션은 CPU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네오버스 인터커넥트 제품군은 확장 가능한 효율성 면에서 업계 타워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네오버스 인터커넥트는 최대 256개까지 CPU를 연결 가능하게 하고 무료 4TB/s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고객사가 압도적인 컴퓨팅 밀도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저희 네오버스 인터커넥트는 칩투칩 스탠다드와 함께 관련된 중요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암바차이, DDR5, UCIe, PCIe, CXL 등 관련 프로토콜 표준화 및 현시화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 조직을 참여하고 리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케일러블한 컴퓨팅 플랫폼을 위해서 칩넷을 위한 UCI, 칩투칩을 위한 CXL 표준화와 더불어 이를 위한 디자인 근간이 되는 암바차이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개선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쟁력이 증명된 ARM 네오버스 인터커넥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코헤렌트 메시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오른쪽에 non 코헤렌트 인터커넥트가 있습니다. 왼쪽 CMN이라 불리우는 코헤렌트 메시 네트워크 인터커넥트는 이미 시장 검증된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용 서버 SoC, HPC,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용 디자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프리퀀시와 CPU 캐시 메모리로의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고, 매니코어 시스템의 캐시 일관성 지원,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레벨 캐시, D2D, C2C를 위한 CCIX 및 CXL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Non-Coherent 인터커넥트는 기존의 NIC, 새로운 NI 인터커넥트 제품군을 통해서 암바 AXI 기반의 IP들 간의 로우 레이턴시의 연결성을 가능하게 하여 줍니다. 지금부터는 칩넷 혹은 다이-투-다이 없이는 더 이상 시스템의 스케일어빌리티를 이야기하기 힘든데요. 암사가 리딩하는 표준화된 암바차이 C2C 익스텐션을 통해서 왼쪽의 네오버스 코어 기반 매니코어 시스템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 커스텀 엑셀레이션이 오른쪽과 같이 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또한 암사가 지원하는 UCI 표준화와 더불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CPU나 인터커넥트 등 개별 IP의 정의 및 개발 이전에 장기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치 하에서 아키텍처 레벨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빌드하여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서는 주로 IP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솔루션은 IP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사들께서 네오버스 IP들의 성능을 진정 구현할 수 있고 마켓 진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광범위한 레퍼런스 디자인과 온전한 컴퓨터 서브 시스템을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끔 시스템을 정의하고 ARM IP들을 미리 인터그레이트, 컨피그, 밸리데이트 완료한 컴퓨터 서브 시스템으로 고객께서는 개발 검증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시간과 리소스를 줄여드리고 리스크 또한 없애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워크로드 최적화 혁신 등 보다 필요한 목표에 고객의 귀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저희 ARM 기반 서버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든 탑티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RM 기반 서비스 인스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X86 대비 능가하는 테크놀로지 리더십, 스케일러블 퍼포먼스, 이와 함께 비교 불가한 플렉서빌리티를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기에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사들의 성공적인 ARM 네오버스 솔루션 기반의 사업 성장에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의미 있는 투자를 통해서 개발에 필요한 랭귀지, 라이브러리, 관련 툴체인 등 그리고 OS까지 이 모든 것들이 ARM을 1등 플랫폼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성장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급했던 모든 메이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RM 기반 인스턴스 서비스 제공으로 ARM 소프트웨어 채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성공적인 ARM 기반 비즈니스 사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사의 그래비턴 인스턴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이미 마켓에서 널리 증명된 바와 같이 x86 대비 가성비 경쟁력을 뚜렷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0%라 더 나은 성능당 가격, 20% 적은 가격, 무려 60%에 가까운 에너지 이피션시. AWS EC2 인스턴스 탑티어 고객의 대부분들이 ARM 네오버스 기반 그래비턴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사는 ARM 네오버스 기반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벌써 3세대 그래비턴 3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턴 2는 ARM 네오버스 기반 AWS 중요한 인스턴스로 2019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워크로드 지원을 위해서 제너럴 퍼포스용, 컴퓨터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그리고 스토리지 및 엑셀레이션용을 위한 인스턴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40%에 이르는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3.5배 가까운 소비 전력 대비 뛰어난 성능, 20%나 저렴한 가격, x86 인스턴스보다 워낙 뛰어난 밸류 포지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보다 고성능 HPC 및 컴퓨팅 바운드된 워크로드를 위해서 출시된 3세대 그래비턴 3에서는 x86하고 비교가 아닌 이전 세대 ARM 기반 그래비턴 2 대비 25%더 좋은 성능, 머신러닝 성능의 3배 향상, 동시에 60%나 더 좋은 이피션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 암페아 알트라 80개 코어 기반의 2소켓 서버의 베어메탈 ARM 서비스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제공되는 리소스를 살펴보면 네오버스 N1 코어가 160개, 1TB의 메모리, 50기가 bps 2개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파워풀한 서버 환경을 고객께서 경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레드당 전용 코어 즉 non-SMP 구조에서의 장점으로 예측 가능한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퍼포먼스가 다른 스레드 리소스의 사용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드 공유 스레드 문제가 잠재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뚜렷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ARM 인스턴스 프라이스 포 퍼포먼스가 가장 매력적이죠. OCI는 코어당 시간 요금을 1페니까지 제공하는 첫 번째 업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한 ARM 기반 서비스를 2022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또한 암페아 알트라 코어를 서비스 인프라에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VM 인스턴스를 제공하는데 웹, 데이터베이스, .NET, 자바 게이밍, 미디어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리눅스 기반 VM, 보다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위한 VM 등 다양한 VM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M 인스턴스는 우분투, CentOS, 레드의 수세 데비안 등 메이저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이러한 VM 인스턴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중요 개발 플랫폼, 즉 .NET 프레임워크, 최신 마이크로 비주얼 스튜디오 툴체인, 그리고 오픈 JDK도 또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무료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 또한 완전히 ARM에서 네이티브로 지원되어 고객사의 서비스 및 개발 환경의 클라우드에서의 장점들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ARM 네오버스 기반 VM을 제공하는 가장 최신 퍼블릭 클라우드로 타우 VM 시리즈를 최근 7월에 런칭하였습니다. 역시 암페어 알트라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당 48개의 vCPU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하고 구글 컨테이너 최적화된 OS 배포판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메이저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다들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타우 VM은 GKE,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처음부터 지원하는데 GKE 사용자들은 오토파일럿이나 데이터 플레인, V2 네트워킹 등 인기 있는 피처를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구글은 소프트웨어 벤더를 위한 견고한 에코시스템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 데이터독, 다이나트레이스, 스플렁크 등 데브옵스나 시큐리티, 모니터링 관련 업계 리딩 툴 체인 업체와도 에코시스템 구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ARM의 파워 에피션시를 뚜렷이 보여주는 또 다른 파트너 사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ARM 서버 얼리 어댑터로 ARM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성공적으로 포팅하여 성공적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근래 클라우드 플레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사용된 암페어 알트라 코어를 채용하여 자체 서버를 디자인했는데요. AMD 에픽 롬브 기반 이전 세대 서버보다 무려 57% 많은 인터넷 리퀘스트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매 소모 와트당 인터넷 리퀘스트 처리는 2013년에 설계된 서버보다 10배나 넘게 시큐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RM 기반 인스턴스 프라이스 퍼 퍼포먼스 클라우드에서는 매우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각각 인텔과 AMD 기반 인스턴스와 비교했을 때 여기 정리된 것처럼 서비스 업체와 관계없이 x86과 비교해서 30, 40% 뛰어난 성능 대비 비용, 즉 서비스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느끼시는 바와 같이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ARM 기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ARM 인스턴스를 제공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RM 네오버스 퍼포먼스, 코스트, 그리고 파워 장점을 강조하면서 저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저희 파트너사들의 오픈소스 기반 어플리케이션 등 워크로드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공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x86 대비 현저한 성능 그리고 현저한 코스트 대비 성능 강점을 ARM 네오버스 솔루션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수행해 본 일부이고요. 위 링크를 통해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더 많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ARM 네오버스 기반 인스턴스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줄여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AWS 그래프톤2에서 데이터브릭스는 자체 벤치마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려 3.3배에서 3.7배의 절감 효과를 뚜렷이 봤다는 것입니다. 레서 판단은 AWS 고객으로 자체 스토리지 최적화된 인스턴스 패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ARM과 x86 비교를 위한 블로그를 공개하였는데요. 숙련된 엔지니어 한 명이 C++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ARM으로 포팅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블로그입니다. 컴파일된 코드는 다른 곳에 포팅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종종 있는데요. 최소한 레서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네요. 사실 포팅 및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선입견은 이제 내려두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행 관광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마데우스사도 마이크로소프트 ARM 기반 애저 VM을 사용했는데요. 검색 및 쇼핑 등 서비스 향상을 이루었고 완숙된 ARM 에코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당연한 기대사항이지만 높은 처리랑
전력 소비 절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도 뚜렷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의 스케일업한 워크로드 처리 계획을 또한 밝혀주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성공적인 고객사 사례들은 저희 Am사가 제공하는 IP 솔루션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IP 파트너사들, EDA 파트너사들, 파운드리 파트너사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융합 결합되었기 때문에, 특히 고객사의 차별화를 위한 혁신 때문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크놀로지 리더십, 스케일러블 이피션시,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든든한 에코시스템의 지원, 이것들이 암네오버스 그리고 암네오버스 고객들의 성공 요소로 보입니다. 이제 암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에 주된 내용을 리캡처 해보면 이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점을 간파하고 이를 먼저 적응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AWS와 같은 CSP, 크라우드플레이어와 같은 크라우드 고객, 허니콤과 같은 솔루션 업체가 있어 왔었죠. 지금 시점에는 암이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성장해왔고 메인스트림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으로 전환 결정에 있어 위험 요소는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메이저 CSP들이 암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신호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둘째는 이미 AWS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하고 규모가 서로 다른 고객들의 다른 종류 워크로드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 더 낮은 비용이라는 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X86 대비 비용 절감, 보다 예상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확장성은 물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ARM 서비스 인스턴스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RM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미 모든 툴체인, 프레임워크들은 ARM 네이티브 타켓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강화되어 왔지만 갈수록 더 강화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ARM으로 마이그레이션은 포팅 비용 대비 마이그레이션을 오는 이점이 더욱더 클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 정성우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 이동기 담당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담당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발표에서는 저희는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함에 있어서 SK텔레콤이 ARM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그린 데이터 센터인데 이런 그린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 아니면 환경에 대한 규제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가치 증대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관련된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먼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봤는데 놀랍게도 이미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ARM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서들을 활용해서 인프라 비용도 절감하고 또 굉장히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에 있는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분들은 아직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프라이빗이나 온프렘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미 이런 기업 고객분들도 비슷한 문제는 직면해 계십니다. 하지만 ARM 서버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호환성이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후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새로운 기회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이런 저전력 인프라 아니면 고효율 인프라를 구현함에 있어서 ARM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그런 기업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ARM을 처음 접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저희의 상용 서비스였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스트리밍 게임을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하는 그런 상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려다 보니까 이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을 저희가 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워크로드를 일단 온프렘으로 가지고 왔고요. 온프렘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를 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로도 부족해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까지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갭이 있었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암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아마도 네오버스가 출연한 지 한 2년 정도 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ARM CPU가 기존의 X86 CPU 대비 뭐 코어의 개수, 아니면 전력에 대한 효율, 뭐 가격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미 성능이나 그리고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성을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의 시선을 좀 더 사로잡은 것은 클라우드에서의 활용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작고 많은 서비스로 구성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적은 공간에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적도,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인프라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프라의 전력 비용이나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ARM은 모바일 네이티브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담게도 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ARM을 저희의 실제 워크로드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국내 마켓에서 굉장히 시장 지배적인 웹서버와 와스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와 저희가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그 성능을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일 코어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CPU 전체 성능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초당 트랜잭션 처리라고 하죠. TPS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이 CPU 와이드로 저희의 성능 개선폭을 한 120% 정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전성비라고 하죠. TPS per 와트로 환산을 하게 해서 보면 더 큰 차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단일 서버의 스케일이 아니라 렉 스케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의 폭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프라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전력 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면에 대한 상면이 줄어들면서 상면 비용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솔루션들을 저희 기업 고객에 제공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분들의 인프라 TCO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ARM을 도입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저희도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몇 가지 갭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생태계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X86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X8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화나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론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고 또 하이 호환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ARM에 대한 생태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IP와 칩 벤더가 분리되기 때문에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런 분리된 만큼 어느 정도 노하우나 데이터는 좀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통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의 고객분들을 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페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데이터는 많이 봤는데 스틸 우리들은 ARM의 성능이나 안정성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 아니면 정말 이 ARM을 도입하게 되면 인프라의 TCO가 절감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달라.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미 X86인데 이것을 ARM으로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나 돈이 들 텐데 이 전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기업 고객분들은 이미 X86으로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ARM이 도입하게 되면 이런 멀티 아키텍처에 대한 인프라는 도대체 어떻게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과연 ARM 기반의 시스템, 솔루션들이 X86만큼
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러면 암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효율 그리고 TCO 효율에 대한 강점을 무기로 우리 기업 고객분들의 새로운 신규 증설에 대한 수요 아니면 기존 인프라에 대한 대개체 수요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접근 방식은 어플라이언스 접근 방식입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하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 하드웨어를 고객분들께서 당장 사용하기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해서 최적화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은 저희가 기업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기술 지원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또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암 전환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당장 인프라에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체형 시스템인 것이죠. 저희가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일단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를테면 뭐 웹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AI 그런 서비스들마다 분명히 이런 암 시스템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어떤 특정 특수 목적, 이를테면 뭐 데이터베이스, 뭐 DBMS, 뭐 메모리 캐시와 같은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가 먼저 시도되고 출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성숙해 나가게 된다면 아주 범용의 워크로드를 올려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범용의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로도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첫 단계는 암에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그 하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 베리에이션들, 하드웨어들을 통합하고 또 추상화해서 일관된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수많은 이미 업계에 존재하고 있는 오픈 소스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통합하고 최적화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X86과 암과 같은 이기종 그런 하드웨어 상에서 굉장히 일관된 형태의 버추얼 머신이나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프라에 걸맞는 성능, 이를테면 네트워크 처리 성능과 같은 부분들을 고성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객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우려나 염려,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면서 그 인프라의 TCO도 절감을 하고 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새로운 운영 환경과 그리고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굉장히 쉬운 관리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한참은 X86과 암이 혼재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암 시스템들이 구동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클라우드 관리 환경을 통해서 아주 일관된 형태로 암 인프라와 X86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암 소프트웨어를 X86으로 변환하거나 또 반대로 X86을 다시 암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전환 과정과 인프라 배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저희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와 그리고 사용성이 변화하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텐데요. 이를테면 환경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의 CMP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효과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클라우드 관리 환경을 저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의 지금 목표는 굉장히 성숙된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기업 고객들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의 고효율의 그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루션을 성숙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태계 차원의 협력과 또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칩 벤더들, 그리고 서버를 만드는 서버 OEM,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구축하고 운용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수많은 파트너들로 이 생태계가 구성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뭐 기술적인 그리고 마케팅적인 그런 노력들을 서로 공유하고 활성화를 함으로써 저희가 다 함께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ESG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 공공시장을 보면 공공에서는 어떤 넷 제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 인프라를 뭐 이런 저전력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프라이빗 기업들도 뭐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서 ES 정형의 가치를 높이거나 그리고 또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도 인프라 비용을 낮춤으로써 더 혁신적인 클라우드 상품을 출시하는 등으로 마켓 스스로가 그 마켓을 혁신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마지막 장표였는데요. 마지막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생태계 차원의 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제 발표 관련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RM 코리아 정성훈 상무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래도 여전히 인텔이나 AMD의 X86 계열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서버 및 데이터 센터 마켓에서 20년 동안 지배해온 아키텍처이니 그러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선입견이고요. 2018년 네오버스 솔루션 출시 이래 오늘 웨비나에서도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들의 성공적으로 ARM 기반 비즈니스 사례들이 명확하게 있으니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웨비나를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오버스 N1과 V1이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주종인데 그 다음 네오버스 CPU 제품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센터 인스턴스가 있을까요? 공개 가능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N1, V1 이후 제품으로 서비스를 들어갔거나 준비를 하는 클라우드 파트너사들이 이미 있고요. 그 외에 N2 및 그 이후 제품들이 클라우드를 포함한 DPU라든가 HPC 등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다수 중요 고객께서 채택하여 이미 준비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몇 년 안에 더 많은 네오버스 기반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오버스 솔루션에 진입하려는 다른 시장들은 어떤 사항인가요?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뿐만 아니라 5G, 6G 관련 인프라, 엣지 컴퓨팅,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같이 HPC 시장에서도 뚜렷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넘버원 후지치 후카쿠 슈퍼컴퓨터는 이미 이정표를 찍었고요. 엔비디아 그레이스 슈퍼칩이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또한 다소 투자 사이클이 긴 통신 인프라에서는 선도적인 통신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세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ARM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을 시작하시거나 적극 검토 중이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 이동기 담당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RM이 세상에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네,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발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잘 쓰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탑 PC 시장에서도 ARM을 도입하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굉장히 좋은 성공 스토리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바일, PC, 클라우드 사방천지에 ARM이 채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좀 미진해 보이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시장에서도 ARM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SK텔레콤에서 ARM 기술 도입을 준비하시면서 당면하셨던 장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의 경우에는 암이 여전히 모바일 전용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분야에서 너무 성공을 한 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암은 저전력이 필요한 아주 특수한 목적이나 쓸 수 있다는 오해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십수년간 종사를 해온 전문가들조차도 암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성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쓰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웬만한 핸드폰의 성능이 데스크탑이나 PC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넘기 위해서 저희는 개념 증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담당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암코리아 정성훈 상무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웨비나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과 함께한 오늘 웨비나에서는 칩메이커, OEM의 CER을 넘어서 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사 그리고 최종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 암 네오버스 솔루션이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뛰어난 성능, 압도적인 전력 효율성으로 퍼포먼스 퍼 와트, 퍼포먼스 퍼 프라이스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에 주요 모든 탑티어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사들이 이미 암 기반 인스턴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에서는 저희 암 네오버스 솔루션을 활용한 SK텔레콤의 선도적인 서비스 계획을 보니 2년 전 암 네오버스 솔루션의 첫 웨비나를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기 담당님 오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SK텔레콤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에겐 좀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고객 여정을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결국은 가성비가 그 여정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탄소 배출 절감과 같은 ESG 효율까지 챙길 수가 있다면 암이 정말 막강한 툴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고객의 인식, 소프트웨어 최적화, 또 생태계 차원에서 좀 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SK텔레콤이 함께 기여하면서 더 경쟁력 있고 성능이 좋은 클라우드와 서버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발표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암에서 구축되는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